네, 안녕하세요. 관악을 말하다 이슈앤토크 정성백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저희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후 축제 기간이 있었고요. 방송을 듣고 참여한 그런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간략하게 말한 다음에 다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선 토론회에 참가하는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이동주 씨입니다. 화생공 임찬혁 씨입니다. 고고미술사학과 최하은 씨입니다. 네, 서양사학과 전인수 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학생회 그리고 학생사회입니다. 근 몇 년간 우리의 학생회 연장선거는 당연시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무산되었습니다. 후보 합동 연설장에는 선본원을 제외한다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투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총학생회가 성립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상, 단지 우리 학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단지 한 가지로만 그렇게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질문으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회가 무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해당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왜 무산되는가 굉장히 저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먼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의 의미부터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에 큰 방향성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성 내지 동일성을 전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자유를 억압했던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토론을 하고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뤘던 것이 지난날의 학생사회, 학생이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재는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같은 거대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어젠더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건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고용 불안전성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취업도 잘 되지 않고 누구나 지금 학생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고시 준비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거와의 차이가 현재와 같은 좀 학생의 선거가 계속 무산되고 연장이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공대 학생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학우들 중에서 공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공대 자연대 합치면 이제 그들이 정치, 학내 정치 혹은 그 이상의 정치 모두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무지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신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실 총학 선거라고 해가지고 대자보 붙고 여기 포스터 붙이면서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공약을 제대로 보면서 이 후보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들의 선거 공약들이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고찰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그 공대 쪽에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인의 바탕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과의 특성이라든가 공부한 배경 자체가 정치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2000년대 후반, 2010년 초반 제가 이제 막 학교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 공대 학생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보였던 많은 공대 학생들이 반감을 가질만 했던 그런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플러스 관심이 별로 없는 것과 결부되면서 이제는 완전 무관심해졌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학생회라고 했을 때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전교회장 이런 식으로 학생회 임원을 투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약간 그런 학교 임원들이 나를 대표하고 뭔가 우리 학교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 학교 지금 현재 내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표하고 나를 대표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뭔가 자신들만의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나왔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학생을 대표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학생들에게 완전하게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날 대표해서 나의 권리를 뭔가 실현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자신과 좀 무관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다 보니 투표율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표 참여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전자투표도 할 수 있고 정말 지나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뭔가 학생회가 전혀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또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 학생회가 잘 구성이 안 되고 관심이 없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 학생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아니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서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코스, 4년 내지 혹은 6년 동안 있어야 될 중간 코스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떠나야 될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생회나 학생 사회에 대해서 이게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은 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뭐 학생회 후보들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이 별로 되지 않는다, 뭔가 동떨어진 이슈들로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익 뭐 이런 걸 위해서 출마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학생회가 돼가 당선이 돼서 학교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계속 뭐 투쟁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학생회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뭐 인문대 500동 뭐 아예 신축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이미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반 학생들은 몰랐을 것이고, 작년만 해도 이제 저기 어디죠? 그 시흥 캠퍼스로 이제 뭐 1학년 다 옮긴다 하는 것도 사실 그게 1학년 막상 들어와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관악 캠퍼스에 없네라는 걸 보기 전까지 사실 일반 학생들 모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뭐 캐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공지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학생들은 좀 동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런 뭔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그게 1순위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훗날에 뭐 정치가 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들을 떠올려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분명히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슈를 알게 해주고 더 알게 해주는 점도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아까 그 학생회가 자신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재작년인가요? 그때 학생회 회장이 제명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태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게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이슈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뭔가 잘 안 돌아가는 일이거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감추고, 그러니까 약간 유리한 부분만 드러내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네. 지금 이미 우리가 일반 정치에서 보고 있는 정치인들을 사실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감추고 대신에 언론이 그것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하지, 모두가 다 착한 정치인만 있고 총학생회들도 끝까지 뼛속 깊이 정직하고 학생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학생회장에 출마할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 뭐 훗날에 어떤 행보를 지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 정치 쪽에 입문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오히려 자신한테 불이익이 될 텐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출마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무관심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인수 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커리어의 중간 과정, 그다음에 떠나야 할 공동체로 인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학생 사회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개념 자체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개념이 좀 달라졌을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아리나 뭐 학회와 같은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느 사회에는 지금 저는 어느 사회에는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의견을 집합화하는 것에 대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견을 집합화하는 것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집합화하는 것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우선하다고 보시는지 전인수 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답변하자면은 소속감이란 게 물론 모든 개인은 어디에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학생 사회에 대한 소속감, 예를 들어 인문대 학생 사회에 대한 소속감, 그런 거는 굉장히 얕아졌고 과나 혹은 동아리 차원으로 축소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 집합에 대한 거부감 혹은 의견 집합의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학생 사회에 대한 의견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의견 집합의 과정에는 의견 집합에 대한 거부감이 어떤 의견 표명이었는지 좀만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집합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합체, 실체화된 것이 학생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집합화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선거 투표율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뭐 연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의견을 집합화하는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이 학생 사회에 대한 무관심인지,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내비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껴서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후자라면은 그 거부감이 정말 개인적인 경험 내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과정, 집합화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뭐 아까 최하은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회 자체가 나를 대표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아까 임찬혁 씨도 말씀하셨지만 공대 학생회와 뭐 유권자 간의 그런 의견의 불일치 내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과정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불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 사회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학생 사회 안에서 여러 단체에 대한 불신이었을 텐데 그게 왜 전반적인 학생 사회로 옮겨갔는지 좀 불분명하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학생 사회 참여는 결국 총학생회 선거할 때 혹은 단과대 학생회 선거할 때 투표하는 건데, 그 투표를 어떤 불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행위가 저는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솔직히 투표하는 과정이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10분이면 투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건 결국 일종의 참여의식 결여 혹은 무관심으로 집약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인수 씨의 뭐 해당 발언 자체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SUB 자체의 의견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그런 분석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인수 씨 얘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제 현재 이제 뭐 총학생회가 이제 항상 모이면 이제 학생 사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 활동까지도 이제 많이 개입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축제 때 되면 항상 그 장터 대신에 학생회관 앞에서 이제 전철연이나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모시고 이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뭐 그런 것들까지 홍보하면서 이제 뭐 그들이 이제 음식도 이제 판매하시고 뭐 이런 기회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학생 사회에서 하는 축제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이 아니라 이제 굳이 이제 학생들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자리를 다 내어주고 우리가 이제 학생회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뭔가 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형성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보다는 점점 더 이제 슬슬 무관심 혹은 이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총학생회가 그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뭐 수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야 수렴이 됐을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변화했는데 그것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현재 이제 총학생회가 보이고 있는 뭐 일반적인 그런 학외 정치에 대한 혹은 뭐 민주화 같은 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장선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아까 임찬혁 씨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학생회가 당연히 학생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우선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맞냐, 그르냐라는 것을 모든 걸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총학생회를 뽑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나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공약을 통해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부분이 동의를 한 것이 이제 과정상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학생회가 성립이 됐다면 저는 그 학생회가 어떠한 특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히 학생회가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라는 이름을 걸고 어떠한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낼 때 분명히 우리 학교 구성원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학생회가 조금 그런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학생 사회 내에서 좀 더 불신감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학생회가 좀 더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좀 소통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첨언하면은 학예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학예정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지금 학생회라는 게 우리 학생들의 이익단체인지 혹은 아니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인지에 따라서 약간 방향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회가 학생들의 이익단체면 당연히 학예정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인데 학생회는 일단 학생들의 대표고 일단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대표를 맡겼으면은 그 사람들이 학예정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상호 소통? 학생들과 학생회의 상호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호 소통 같은 게 최근에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월호 집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세월호 집회에 학생회 이름 걸었다고 해서 물론 반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도 학생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론 어느 정도 수집하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전체 학생한테는 분명히 전파되기에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1만 2천 명? 1만 5천 명? 아무튼 좀 만 단위 넘어가는데 비해서 학생회는 몇십 명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거 몇 시에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전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죠. 따라서 저는 좀 학생회가 일단 뽑혔으면은 그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자율권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정치 참여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면은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학생 의견의 총 집합체고요. 동시에 학생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뭐 요구와 같은 것들이 저는 실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대와 우려, 요구가 꼭 학생들만의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요구, 사회가 저는 또 다른 이해 관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학생회는 실체화된 조직체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학생회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도 저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과 전혀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에 학생들의 요구를 궁극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는 결국에 그런 과정의 문제겠죠.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지 큰 방향성 자체는 저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동주 씨랑 정인수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뭐 학외에 이제 사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학생들 개개인의 뭐 이익만을 대변해야 된다, 뭐 학교 행정실과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뭐 김정일 사망 당시에 뭐 분향소 차리려고 했던 그랬다 논란이 됐던 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뭐 학생회와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이제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거기에 동참했나 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세월호 집회라든가 뭐 이런 데 총학생회 뭐 서울대 학생의 이름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서울대 학생 중에서 꽤나 많은 퍼센트가 뭐 대다수가 뭐 동의할 수는 있지만 꽤나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아까 전인주 씨 말처럼 그 참가하기 전에 학생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게 설문조사가 되었든 어떤 뭐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든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것 정도는 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런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 대학원생 교직원까지 해서 2만 명이 넘는데 서울대가 그 중에서 뭐 설문조사에서 뭐 서울의 세월호 집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찬성한다라는 학생이 뭐 설문조사가 좀 미흡했을 수 있지만 뭐 500명밖에 안 됐다고 해봐요. 그럼 사실 학생 사회를 그게 대변해서 나간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의문을 표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찬혁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학생 사회가 어떤 행동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근데 그렇다면 학생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총선거 아니 선거 과정에서 50% 넘게 투표를 해서 그 선본이 한 1년 동안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회라고 선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학생회가 이제 또 그리고 나름의 의견 표집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학대회를 한다든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세월호의 뭐 시위라든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한번 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가 일일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부결되면 안 나가고 여론조사 결과 통과되면 나간다. 그것도 좀 웃기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대 학생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과 그냥 개인이 참여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더라 라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씨가 뭐 어디 뭐 행사 있어가지고 사회적 사안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과 이제 새누리당 대표라는 그런 명함을 달고 간 것과는 사실 그 무게와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면 당 차원에서의 의견이냐의 차이가 있듯이 그 무게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제 서울대 학생회냐 아니면 서울대 학생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참가한 거냐는 좀 어감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계속 말씀드린 건 대표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대표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표 우리가 일단은 선거에서 대표라고 신임은 거쳤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율성을 부여되는 건 맞고 또 그것도 더 웃긴 거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김무성 씨를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대표인데 새누리당 당원들 안에서도 반대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새누리당 당원들의 일일이 투표 과정 거쳐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학생회를 뽑았다는 거는 그 학생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율 방임할 수 있고 또 학생회가 아예 여론 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 효능감 자체가 전체한테 파급되지 않는 거는 분명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만 그건 또 비용상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아예 귀를 닫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좀 그게 의문이 돼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전인수 씨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임찬혁 씨 의견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다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대표를 뽑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욱이 이런 정치 참여 문제, 사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회장 개인의 정견으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학생 사회 내에서도 어떤 뭐 의견 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구성원들 대부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임찬혁 씨와 같은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최소한 어떤 정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임찬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뭔가 전수 투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학생회 자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1년이란 그 짧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어떤 뭐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전인수 씨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립니다. 표현 중에서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권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회의 학회 정치에 대한 이런 행보 자체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요 정도는 조금 과하지 않냐. 이 집회나 시위에 나갔을 때 뭐 학교의 상징인 깃발을 들고 뭐 간다든지 아니면 단과대 상징인 깃발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하는 모습이 뭐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약간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수 씨께서는 이런 어느 정도의 자유권에서 그런 어느 정도를 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했고 그 대표를 신임한다고 생각했었을 때면 그 대표한테 행동의 자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의 자유권의 폭은 뭐 일단은 회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게 있고, 하지만 집회라든가 시위에 나갈 때도 충분히 그 회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하고 또 그 학생회 안에서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나름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뭐 학회 정치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거 뭐 좀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 뭐 마무리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점점 더 총학생회에서 나오는 선거 공약들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입학하고 나서 한 5년이지 않는데 그 5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점점 더 이제 학생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학내 정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선거 공약을 보고 뽑는 게 맞다고 전제했을 때 선거 공약 그런 학내 사안들에 대해서 뭐 그들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는데 그것과 이제 학외 정치의 그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외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민감한 건 다 제외를 하고 덜 민감한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약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계속 좀 총학생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학생 사회로 점점 더 공약들이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요즘 이제 공약을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공약보다는 사실 학생 복지 차원의 공약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새로 구성된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첫 거의 사업으로서 관악공이 뭐 서서 가는 줄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시험 기간에 뭐 간식을 주거나 뭐 연휴 귀향버스를 운영하거나 뭐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메이크업 할인받고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뭔가 학생회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구나 그런 걸 분명히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 학생회가 그런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복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사업 중의 일부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또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 운영에 학생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얘기했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 아니면 뭐 학교 행사를 주최하고 뭐 결정짓는 그런 권한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비중과 우선순위의 변화이지 기본적으로 학생회 자체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나, 그 본질 자체는 변치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참여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뭐 대다수 그 패널 분들이 필요성 자체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몇몇 패널 분들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요즘 계속 메일을 보면 마이스누에 메일이 오는데, 이제 메일에 오면은 이제 행정실 차원에서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 어떤 설문조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이제 302동 옆에 뭐 건물을 신축하는데 뭐 그것의 용도를 좀 학생들한테 미리 뭘 원하냐 뭐 이런 걸 하곤 하는데, 총학생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그런 공지 메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스누라이프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 뭐 댓글이나 쪽지 같은 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 합리적인 아니면 더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총학생회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총학생회들 문자를 받는 거는 투표 참여하라라는 문자를 되게 선거 기간에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선거 기간에는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뭔가 뭐 직접 리플렛을 나눠주던 아니면 그렇게 뭐 글을 올리고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막상 실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렇게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뭐 그런 식으로 스누라이프에만 글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그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좀 넓게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려기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 현실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만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학생회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저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홍보하는 그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최한 씨가 그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임찬혁 씨가 말씀했었듯이 뭐 전체 메일을 쏜다든가, 전체 메일 같은 경우에 근데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리는 건 그나마 스누라이프가 그래도 구성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고, 학생회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공통 소속 사회, 약간 어떤 소속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가 우리 학생 개개인에게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학생회가 저한테 그러니까 메일 어떤 걸 전달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어떤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단톡방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학생회장이. 그러니까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자부도 여러 번 붙이고 또 웹자보도 붙이는 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더 다가가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인희 씨 의견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회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어떤 뭐 예컨대 어떤 과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과자를 사람들이 맛없다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가진 돈을 다 써가지고 뭐 광고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잘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거를 뭐 소비자 탓을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몰라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유권자들 그 뭐 파편화된 그 개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은 조직화된 학생회고, 어떤 방식의 문제, 분명히 저는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 저는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더 뭐 다가가려는 노력들, 예컨대 단과대 학생회를 뭐 예로 들면은 각 반이 있을 것이고 그 각 반에도 반 뭐 대표를 둔다든지,
아니 뭐 의견을 계속 전달할 만한 그런 창구를 계속 두고 그런 식의 방향들에 대해서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과자를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안 팔리면 당연히 사장은 소비자 탓을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과자에 관심이 없어요. 과자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관심 끌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과자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현실적인 수단에 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생 사회에서 학생들이 학생 사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나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건 저는 많은 학생애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건 09년도부터 지속해서 쭉 학생 사회가 학생회에서 멀어져 있다, 학생들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 간극이 좁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학생회가 많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가가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학생의 존립 기반, 본원적인 속성 자체가 학생들의 대표,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럼에도 학생회가 닿을 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힘들다고 여기서 멈춘다면은 그렇다면은 학생회가 학생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학생의 일까요? 학생을 대표하는 그런 성질 자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표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학생회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계속 노력을 해서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럼에도 계속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네.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짚어주시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사회가 노력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감보다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많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스누라이프와 공지 메일 뭐 그것에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되게 전인수 씨랑 이동주 씨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약간 굉장히 뭐 총학생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무열 회장님도 굉장히 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이 약간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본부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공지 메일을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꼭 봐야 한다, 꼭 이 공지글을 꼭 의견을 표시한다거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 단과대학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각 학부에 있는 행정실까지 다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하나의 행정실에서 맡아야 하는 그 학생들의 규모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그 단지 총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 학생회와 그 밑에 있는 뭐 재료공학부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정보학부 이런 더 작은 그런 학생 사회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도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사회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총학생회도 사실 선거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또 단과대나 과 학생회 같은 경우도 지금 각 과 그리고 각 단과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 총학생회 밑에 단과대 그리고 과 이런 식으로 이게 상하 그런 소통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체계가 유기적으로 잡혀 있다면은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지겠죠. 현실적으로 뭔가 그렇게 제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총학생회가 이렇게 유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자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관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관심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다만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은 뭐 학생회에서 이제 충분히 노력을 했다. 더 이상 무언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무언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학생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둘 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요. 지금 저희가 무언가 더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뭐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학생회 혹은 학생사회가 가져야 될 이상적인 모습, 방향성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회는 학생의 의원, 학생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들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역량 자체는 학생들의 참여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학생의 바람직한 방향은 결국에 어떻게 이런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런 참여는 결국에 학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모두가 의견을 낼 만한 학내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학생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서 약간 실효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신들 내부에서 결정하던 것을 대폭 공론의 장으로 좀 끄집어낸다면 그렇다면은 학내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간다면 학생의 역량 자체가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 학생들도 학생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생회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체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일단 총학생회가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뭐 총학생회 선거라든가 투표가 있을 때마다 뭐 그것을 뭐 누구 하나를 찍지 않고 뭐 무효표로 만든다던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반감을 표시하고 그럼으로써 학생회가 당선은 되되 학생사회의 어떤 요구라든가 방향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채찍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장 투표 없이 한 번에 제 총학생회가 당선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과거도 이제 2015년이 되면서 과거와 정말 학생 사회도 많이 변했고 학생의 성격도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학생을 대표한다라는 그 본질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 하에서 학생회가 학생을 대표해서 학교 운영에 개입하든 또 어떤 목소리를 내든 아니면 복지 사업을 하던 항상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하면서 그 학생의 구성원들도 내가 학생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항상 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주변에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회에 대한 효능감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지인 중에서 일부는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리거나 아니면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회는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큰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간극을 결국 줄이는 것이 학생 사회를 재건하는 어떤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회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생회는 지금 충분히 많이 노력했고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투표를 한번 하던가 아니면 학생회에서 올린 자보 정도는 읽어본다면 적어도 학생들이 이제 학생회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생 사회는 학생과 학생회 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학생회가 성립되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학생을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학생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네, 관악을 말하다 이슈앤토크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